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덩샤오핑이 내세운 선부론, 즉 우선 소수가 부유해진 후 나중에 모두가 부유해지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빈부격차는 전 세계적인 고민이지만 현재 중국은 그 정도가 심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며 체제가 위험할 정도의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자 시진핑은 최근 다 함께 잘 산다는 뜻의 공동부유를 국가 목표로 내세우며 기존의 선부론을 수정하고 나섰습니다. 작년 중국의 명품 소비 규모는 63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액의 4분의 1은 만여 명에 이르는 중국의 슈퍼 리치들이 소비한 것입니다. 작년 중국에서 재산이 340억 원 이상에 이르는 중국인은 7만 명으로 2016년에 비해 5년 만에 4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IT 기업의 증가와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가 상승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렇게 슈퍼 리치들이 쏟아져 나오고 단기간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는 달리 중국에는 상속세가 없으며 부동산 보유세도 존재하지 않아 부모가 금수저를 입에 물고 있으면 그게 그대로 자식들의 입으로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경 왕징 지역 아파트의 경우 30평대 아파트가 3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으며 최소 130억에서 최대 500억 원대에 이르러 국내 시세에 0이 하나 더 붙는 초호화 주택에서 거주하는 이들도 증가하면서 북경에만 자산이 1조가 넘는 이들이 100여 명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신문망이 보도한 2021년 중국의 최저임금을 보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상해가 한화로 46만원, 북경은 41만원대를,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34만원에서 33만원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 29일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만 위안, 한화로 약 518만원에 달하지만 6억 명의 월수입은 17만원에 달해 월세를 내는 것도 어렵다고 토로한 바, 이 최저임금보다 더 못 버는 수입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며 이에 따른 극심한 빈부차 또한 대다수 중국인들의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一些物质上的东西吧，比如说车房之类的。有啊，家里盖房子，是吧？人家就是说直接盖个2层楼、3层楼、4层楼，咱这只能是平房，有差距，是吧？感觉差一个阶级，差一个档次的那种感觉。富人的话，有可能吃一顿饭的话，喝几瓶茅台，或者是吃一些西餐的话，有可能就花成万了。穷人的话，有可能一年剩下的这个一年工资，如果比如月薪3000多，他是在那个平常支出完以后的话，剩下的钱，还不如人家一顿饭呢。目前的话，确实有一定的贫富差距，现在非常大。住房，就是交通，学生上学都医疗都可以感觉到贫富差别大。 개미족은 1980년대 태어난 젊은이 중 학력은 높지만 취업난으로 인하여 빈곤한 삶을 사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북경의 높은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지하실로 들어가 2, 3평 남짓한 조그만 방을 얻어 살아갑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하실은 원래 모택동이 1969년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공습 대비용으로 지은 것이지만 방공호를 임차한 사람들이 이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 노동자들에게 임대하면서 이런 지하실에 집단 거주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곳의 월세는 대략 7만원에서 10만원 안팎인데 월 소득이 30에서 40만원대 이르는 이들에게는 그나마 유일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을 갓 졸업한 북경 거주자는 소득의 평균 67%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 극심한 경우는 지하실 쪽방을 얻지도 못해 매일매일 건물의 빈 지하실을 찾아가 하루를 묵는 이들도 건물 관련들에게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성공을 위해 지방에서 대도시로 올라온 젊은 층들로 빈곤한 삶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하실 쪽방보다 좀 더 넓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은 월세 부담에 좁은 곳에서 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아파트 한 채를 빌려 30명이 넘는 이들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평수에서 식구 여러 명이 거주하거나 방 한 칸을 칸막이로 나눠 여러 명이 함께 사는 도시 서민들의 주거 형태로 달팽이집 같이 작은 공간에서 지낸다고 하여 이들을 달팽이족으로 부릅니다. 중국에는 베이징에 와보지 않으면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를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리에는 명품점과 외래차가 돌아다니고 수십억에 달하는 주택들이 즐비하지만 반면에 치솟는 물가와 집값이 감당이 되지 않아 이렇게 지하로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이들이 대략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민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물론 베이징시 당국은 이러한 수치가 30만 명이 안 된다고 밝히지만 이 수치를 미는 이들은 없습니다.
이마저도 여건이 안 되는 이들은 산에 토구를 파서 그곳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대부분 농민 출신들의 이들은 농사를 짓는 기간이 지나면 도시로 가 육체노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합니다. 이들을 중국에서는 농민공이라 부르는데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에 이 농민공의 수치는 2억 8,500만 명이며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62만 원이라 밝혔지만 상해의 최저임금이 46만 원임을 감안한다면 이 62만 원이라는 수치 또한 과연 믿어도 되는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하나 산에 토굴이 없으면 지하 맨홀을 열고 들어가 그 아래서 살기도 합니다. 이들을 맨홀족이라 부르는데 2013년 중국 방송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보여 중국 전역이 떠들썩했지만 문제는 지금도 이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빈부의 차이, 아무리 일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중국 젊은이들은 좌절하게 되고 급기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바닥에 누워만 있는 탕핑족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한 20대 젊은이는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2년 동안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35,000원으로 생활한 비법을 글로 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종일 집에서 두 끼만 먹고 생활비가 떨어지면 영화 촬영장에 가서 엑스트라로 출연한 뒤 그 돈으로 또 살아간다며 어차피 열심히 일해봤자 자본가들에게 노동 착취만 당하고 남는 것은 병밖에 없다며 탕핑족을 선언한 것입니다. 중국 청년망은 중국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자포자기 심장의 탕핑족이 늘면서 사회 불만 세력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청년 2명 중 1명은 대학생이고 졸업해도 번듯한 직장을 잡기 어려워 중국 당국도 고용난 해결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라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은 지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팬데믹 속에서도 2.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홍보하지만 중국 젊은 층들의 빈부차에 대한 사회 불만은 심각한 수준이며 소득 분배 후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진위 개수 등 중국 경제의 실질 수치나 통계는 중국의 최대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검색을 해도 좀처럼 최근 수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위 개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보여주는데 보통 진위 개수가 0.4 이상이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0.5 이상이면 폭동과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참고로 OECD 평균 진위 개수는 0.32인데 반해 중국의 2019년 진위 개수는 0.495였으며 지금은 이미 0.6을 넘었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조사도 있습니다. 중국 청와대학교 경제학과의 허은춘 교수는 올해 3월 2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빈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就每次发布一个数据，就是比如说平均收入多少，这个时候大家都会觉得自己被平均了，都觉得我没有那么高，我拖了大家的后腿啊。为什么会有这样的感觉呢？它主要是因为这个高收入的人对这个拉动，对整个平均水平的拉动作用比较强。是应该说是贫富差距是比较大吗？高收入群体多，他就把那平均水平拉上去了。就是平均，所以呢，这个平均水平可能就是偏离了这个就是人的就是平均水平。目前咱们国家的经济系数在国际上是一个什么样的水平？相对来说比较高，然后0.46多一些嘛。 중국 금융당국은 돈 세탁과 뇌물수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개인 계좌에서 하나로 약 1,8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찾을 때마다 당국의 용도를 설명해야 하며 그 용도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돈이라도 인출할 수 없도록 한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켜 9월 1일부터 심천과 절강, 하북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14억 중국 인구 가운데 5억 7천만 명은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1,800만 원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은행 잔고에 저 정도 금액을 갖고 있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금융법을 시진핑이 언급한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한 그 첫걸음을 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최근에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강경책을 시행했을까요? 가진 자는 고액의 수업을 통해 비단길을 걷고 출세를 보장받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교육의 불평등 문제로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 집권 기반을 흔들 만한 위험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30년간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IT 기업들에게 이딴 규제를 내놓으며 규제의 칼날을 들이댄 이유도 해당 기업 권력의 위협을 느끼기에 해당 기업에 대한 공산당 체제의 위기를 확실히 정립해 권력 유지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내년 10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내부 불평등의 목소리를 완화시켜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럴수록 중국은 내부의 결속을 더 다지기 위해 미국과의 대립 등 외부와의 갈등을 더 고조시킬 것이며 이러한 불똥이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기에 앞으로 중국이 나가는 방향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